이번에는 제조원가의 흐름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의 흐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 먼저 이거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제품을 생산하는데 재료가 필요하죠. 자, 원재료가 되겠고요. 다시 하자. 자, 이번에는 제조 원가의 흐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 먼저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자, 우리 원가액에 대한 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자,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자,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는 뭐라고 해요? 제공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완성이 되면 자, 완성이 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제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원재료 자산이죠. 기초잔액 차변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은 기말잔액을 대변에 기록할 거예요. 제공품도 마찬가지로 기초잔액 차변, 기말잔액 대변, 제품도 기초잔액 차변, 기말잔액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원재료는 매입을 하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원재료가 감소할 텐데, 자, 우리 회사가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생산을 해요. 두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재료비가 발생했는데, A 제품의 원가인지, B 제품의 원가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추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자, A 제품과 B 제품을 만드는데 어느 제품의 원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추적 가능성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추적 가능성이 있으면 자, 제공품 금액을 바로 증가시켜 볼게요. 편의상 제가 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추적 가능성이 있으면 자, 제공품 금액을 직접 증가시킬 거예요.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원가는 원재료 이외에도 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 추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 재료비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추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 간접비의 대체가 돼요. 원재료 대변에 적었죠. 대변의 원재료고 제가 제조 간접비 차변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잖아요. 차변에는 제조 간접비, 대변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있는데 임금 같은 거 이제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죠. 좀 색깔을 바꿔서 써볼게요. 자, 먼저 임금, 자,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남을 텐데, 자, 이게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공품에 대체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굳이 이거를 회계 처리를 한다면 차변의 직접 노무비, 대변의 임금,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직접 노무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직접 노무비를
차변에도 기록하고 대변에도 기록하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임금, 요 임금 차변 잔액 있는 걸 없애주면서 제공품 금액을 늘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비가 있는데요. 전력비는 원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차변에 남습니다. 그럼 이 제조간접비에 대체를 하면, 그러면 전력비를 대변에 기록하면서 제조간접비 차변에 기록하면서 이제 대체를 하게 돼요. 차변의 제조간접비, 대변의 전력비가 됩니다. 5번 제조간접비를 제공품에 대체하면, 그럼 이제 제조간접비가 없어져요. 대변의 제조간접비고 차변의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6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하면 제공품이 없어지고 제품이 늘어나죠. 차변의 제품, 대변의 제공품. 단기에 작업한 제공품 중의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폐기 처리해요. 그럼 제공품이 없어지죠. 불량으로 인하여 폐기 처리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기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제가 좀 그려봤는데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된 문제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원재료 500만 원을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그러면 원재료 500만 원이 없어지는데, 직접 재료비 사용분 있죠. 직접 재료비 사용분은 제공품 계정의 대체가 됩니다. 400만 원. 그리고 간접 재료비에 해당하는 거는 제조 간접비를 일단 거쳐가게 되죠. 100만 원. 그렇게 해서 원재료 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원재료가 있는데, 추적 가능성이 있으면 제공품 및 제공품 계정 차변, 추적 가능성이 없는 건 제조 간접비 차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번 생산직 종업원에 임금 500만 원과 아르바이트 수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금. 임금 500만 원. 아르바이트 수당은 잡급으로 해야 되죠. 차변의 잡급 100만 원, 또 총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변의 현금 600만 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발생한 임금 600만 원 중 직접 노무비 사용분은 500만 원이고 간접 노무비는 100만 원인데,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직접은 제공품 금액을 직접 늘려줬죠. 제공품 500만 원이고, 간접 노무비 사용분은 제조 간접비로 일단 처리를 해볼게요. 총 600만 원만큼, 총 600만 원만큼, 뭐가 되겠어요? 직접 노무비가 없어지겠죠. 임금이 있는데, 이거 제가 직접 노무비를 적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볼까요?
뭐 임금에서 직접 노무비 거쳐가지고 그럼 이 차변의 직접 노무비 대변의 임금. 자, 이 직접 노무비가 제공품의 대체가 돼요.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직접 노무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분계가 합쳐진 거예요. 직접 노무비. 차변에도 기록하고 대변에도 기록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제공품만 직접 적어준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전력비 150만 원, 감가상각비 50만 원, 임차료 200만 원을 제조간접비에 대체하시오. 자, 전력비 150만 원, 자, 감가상각비 50만 원, 그리고 임차료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이죠. 또 제조간접비 자, 4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비는 400만 원이고 직접 노무비는 500만 원이고 제조간접비는 600만 원인데 이거를 제공품에 대체하시오. 제가 아까 이제 3번 같은 거 풀이를 했을 때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재료를 대체하고 뭐 임금을 대체하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직접 노무 재료비, 직접 노무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했잖아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어볼게요. 자, 직접 재료비는 400만 원, 직접 노무비는 500만 원, 저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600만 원. 자,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그럼 합계 1,500만 원이죠. 제공품이 그러면 1,5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저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1,600만 원이 계산되었다.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는 게 당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럼 제공품이 줄어들고 제품이 증가합니다. 자, 제품 1,600만 원. 대변에 제공품 1,60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단기에 작업 중인 제공품 중에서 100만 원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폐기할 예정이다. 그러면 제공품 100만 원이 없어지겠고 폐기하는 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100만 원, 대변에 제공품 100만 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조원가의 흐름 첫 번째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제조원가의 흐름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